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요 천연치료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연치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죠. 천연치료. 네. 이 천연치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 자연 치유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천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들도 있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연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뭐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화학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겠죠. 천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천연 음식들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천연 치료의 모든 것은요, 인체 자체에 무엇을 도와줘요? 네, 면역을 도와줍니다. 인체 자체의 면역을 도와줘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것이 무엇의 약함 때문에 그렇죠? 이 면역체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 면역이 어떤 피 속에 들어있을까요? 면역이. 네, 무슨 색깔 피요? 네, 흰 색깔인 백혈구에 들어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과립구와 림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몸살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데도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꼭 그러진 않습니다. 잘 안 걸리세요? 네. 면역력이 약한데도 잘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차단기가 망가져서 그래요. 차단기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이 차단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연치료는 일반 화학치료에 비해서 값이 저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이런 강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치료법에 대한 강의 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거 듣고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돈이 안 든다면서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공짜는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어차피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자연치유, 천연치료라는 것은 내가 어차피 살아가는데, 어차피 먹는데 쓰는 돈 외에 더 특별히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치료로 가신다면, 예를 들면 어떤 요법으로 가신다면, 화학치료는 요법만으로 가신다면 뭐가 바뀔까요? 열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햇빛 보면 되는데 뭐를 사야 될까요? 고주파 열치료기라든지 주열기라든지 다 비싸죠. 거의 100만 원대,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어떤 거는 그 자수정 옷 같은 게 좀 깔려 있으면 거의 500, 800, 1000만 원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마음이 현혹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햇빛 쐬러 가는 게 훨씬 값이 차이가 나요? 나기는 엄청 나죠. 햇빛 쐬려면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폐암 환자분이 그 습속을 이쪽에 코너길로 가가지고 땅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광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은 딱 잠자는 그 시간 외에는 방이 없고 하루 종일 밖에 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큰 폐암이 금방 낫더라고요. 한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정도인가에 만에 그 한 10cm만한 폐암의 임파선 말기까지 선고를 받았지만 완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거, 어떠한 그 열치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천연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노하우를 터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치료는 여러분의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대체요법에는 무엇인가 혈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죠. 이쪽 혈이 이쪽 맞냐 여기 맞냐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치유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적이고 딱 무엇인가 정확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치유는 우선 마음속에 편안함, 평온, 기쁨, 여유로움 이런 게 찾아와야 돼요. 근데 자연치유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정확한 자리에 어떠한 그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운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만 되시냐면 그 수치료를 할 때 물에 살이 되지 않을 정도 그런 인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수치료도 정확히 하려면 사실 온도계를 놓고 뭐 고온치료, 저온치료만 해가지고 온도계를 놓고 그 온도를 맞추면서 물을 이렇게 해주면 더 전문적으로 좋겠지만 뭐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온도계의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수치료할 때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별한 부작용이었고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디톡스를 하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냐면 증상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톡스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현기증도 나고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막 기운도 없고 그 다음에 염증도 나오고 그리고 설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옵니다. 몸이 아팠던 데는 더 심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디톡스라고 이제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네.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이 반응들이 나타나요. 우리 몸의 독소들은 어차피 빠질 것은 다 빠져야 되거든요. 쓰레기를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태우실 때, 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쓰레기를 그 위에 모래를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면은 언젠가 타야 될 건 타야 되거든요. 그것도 끊어져 있지만 그때만 안 뜨거울 것 뿐이지 또 그것은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잘 타던 곳에다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더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울 때 싹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우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 몸에 노폐물이 있는 만큼 독소가 있는 만큼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무엇으로 잡아놨느냐에 따라 또 틀리고요. 여러분들이 약물로 노폐물을 많이 잡아놨다. 그럼 그것이 다 이런 피부, 또 간, 혹은 또 여러 세포들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겪으실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 가려움도 통증이고 잠 못 자는 것도 통증이고 그렇죠. 소화 안 되는 것도 통증이고 이런 통증들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연치료에 제가 뽑아보니까 햇빛도 좋은데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WHO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80%의 무엇을요?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건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실 때 몸이 병들게 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자유롭게 마셔야 돼요. 프리하게. 그냥 물은 소화시간만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물을 갖고 다니면서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뇨제예요. 복수가 있더라도 물은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현재 80%의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만 잘 마셔도 회복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변을 보셨을 때 소변 색깔이 거의 변기에서는 색깔이 똑같아야 돼요. 종이컵에다 받았을 때는 좀 더 노란색이 나겠죠. 인체 수분 함량인데 좀 제가 이번에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수분은요. 자, 태어날 때가 가장 많지만 죽을 때가 가장 줄어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네,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한번 물이 체내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투압입니다. 이 삼투압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탈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정답이고요. 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5%가 부족하게 되면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마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물 15%가 부족하면요. 인체의 15%가 부족하면 뭐가 지금 위험을 느껴요?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8일, 9일, 10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금광에서 한 열흘 동안 갇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여기 남양인가 이쪽에 무너져가지고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변을 받아 먹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데요. 음식을 안 먹고는 좀 더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그거보다는 훨씬 못 버틴다. 그리고 20%가 부족하게 되면 드디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내 물의 부족이요, 신체의 균형을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조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물을 많이 안 드시던 분이 많이 드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에요,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몸에 그 이상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어떠한 증상들이 온다고 해서 결코 겁내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몸이 바뀔 때 반드시 이상 반응들이 오거든요. 내 몸이 바뀔 때. 근데 그것을 못 참고 계속 걱정합니다. 그게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요. 내 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 건강 염려증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해를 끼쳐줘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그 염려를 할 때 건강이 더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강 염려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물을 얼마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몸무게가 40kg일 때 1.2리터, 이것은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양의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거보다 더 드실 필요도 있고요. 여름에는 훨씬 많이 섭취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드셔 주셔야 돼요. 내 몸에 60kg다. 그러면 1.8리터는 그래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70kg다 하면 2리터는 마셔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에 30ml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 넘기거나 줄이거나 이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의 기준. 자, 여러분 이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명, 이석. 네, 이명이 있으면 어떤 그 몸에 변화가 올까요? 우리 이명이 있으신 거 어떠세요? 저는 이 이명이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고 친한 분들도 있고, 이 이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명이 여러 가지 문제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청각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나 이 귀의 어떤 신경들이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에 막 그 집 주위에서 쾅쾅 소리 나는 곳에 오래 살았다면 이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대인들이 이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음이 굉장히 많아지죠. 도시의 소음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요. 근데 일반 학설에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명의 원인은 청각의 문제라고 해서 다 거기에 끝내버리지만, 제가 느낄 땐 이어폰, 그죠? 이어폰을 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자파, 핸드폰,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그 소리의 자극인데, 우리 귀는 여기 보면 고막이 있고 이쪽에 귀 속 뼈에서 이 와이도 쪽에서 그 고막 옆에까지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 무슨 염이라 그럴까요? 네, 중이염이라 그래요. 중이염. 네.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막이 있고, 여러분 코를 이렇게 막고 세게 막 힘을 주면 고막이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귀에 또 물이 들어가면 귀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건요, 이 굉장히 도시의 이런 소리들, 소음, 이런 것들이 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사판의 소리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자체로만 원인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자,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양 불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음식들이 거의 균형지지 않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공해가 있는 음식들을 먹고 하다 보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을 해결하신 분들을 보면요. 첫 번째, 이 스트레스를 조절해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굉장히 조절합니다. 이게 이명이 심하면요. 누워가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에요. 땅이. 그래서 막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응급실로 쓸려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명을 경험하신 분들은 응급실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캐치를 합니다. 아, 그때는 누워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이 귀에 그 안정 심신을 취해주면은 약간 좀 지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경우에 귀에서 약간 그 바스락바스락 소리 난 적 있죠? 가끔 소리 나고 멍하는 이런 것도 있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나도 이명인가? 이런 생각했지만 당연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명이 영양 불균형에서 가장 많이 온다고 제 주장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명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질병을 갖고 있어도 영양이 부족하면 또 이명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명이 와버리면 머리도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짜증도 많이 나고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인플루엔자 같은 이 전염병인데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공기 중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코, 입, 호흡기로 이제 침투해가지고 이 감염성 질환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똑같이 걸리겠죠. 감기나 재채기 할 때. 그 다음에 말라리아, 뇌염 이런 것들은 모기가 물어서 다른 혈액에서 또 옮겼을 때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 같은 거. 그리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수혈이나 성교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감염성 질환이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염성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먹는 데서도 올라오게 됐어요. 자, 어떤 것이 우리 몸에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불과한 것이니 대체로 동물의 무엇이요? 질병이 매우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기 자체에 무슨 균이 들어있냐면 암균, 결핵균, 릴토스 바이러스, 백혈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소고기 예전에 드셨던 소고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선 잘못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죠? 결병인가요? 막 이렇게 그 생선의 그 독소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자, 감기에 걸렸을 때 해결하는 법 여러분 말씀드렸죠? 감기에 걸렸을 때 증기를 흡연시킨다 이렇게 흡입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몇 번 들으신 분들 혹시 답을 아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왜 감기에 걸리면 증기 흡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신승 사모님. 왜 좋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알려주셔야죠. 최근에만 감기에 대해서 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혹시 구민이 기억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감기의 대부분 이 감기균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습을 싫어합니다. 습을. 그렇기 때문에 증기 흡입을 하게 되면 그 습에 의해서 기관지, 폐 이쪽 그 상기도 쪽에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네, 상기도 염 쪽에 있는 이 염증들이나 감기 바이러스균들은 여러분의 몸 습을 싫어해요. 습을. 그래서 습을 막 이렇게 쬐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습을 쬐 때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넣고 우리는 무엇을 넣어요? 네, 유칼립투스를 넣죠. 유칼립투스 오일은 굉장히 바이러스를 잡는 특효의 기름입니다. 유칼립투스 오일 여러분이 코알라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될 기름이에요. 이거 아주 많이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내성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바이러스를 잡는데 아주 좋은 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기침이 나중에 안 멈추시는 분이 있으면 꿀을 그때는 끓여가지고
꿀을 끓여가지고 유칼립투스를 한 몇 방울 딱 넣어서 그 아주 많이 끓여가지고 식혔다가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증기 흡입하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물 이렇게 있죠. 대약, 커피포트, 물, 유칼립투스, 그 다음 천이나 이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찍었었어요. 한 분만 안 하시네요. 네. 아,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게 어떤 느낌인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감기 초기에는 한두 번만 해도 효과적이고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이거를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시간은 15분, 20분, 30분 정도. 이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한 25분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짧게는 15분, 20분, 30분. 처음에 이제 뜨겁기 때문에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고, 목적이 열을 올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하실 게 있어요. 그때 안 했지만 밑에다가 수족탕을 이제 그 족탕을 하시는 거예요. 족욕. 그래서 족욕을 하실 때는 한 39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가지고 족욕을 하면서 땀을 내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열이 나거나 몸이 으실으실 떨리거나 또 몸살이 나거나 했을 때는 땀을 흘려주는 게 좋습니다. 땀을 흘려줄 때 무엇이 어떤 작용이 될까요? 땀 흘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체온이 이렇게 그 밸런스가 체온이 조절이 돼요. 땀을 흘리게 되면 모공이 열리면서 땀을 흘릴 때 체온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조절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을 올려줘야 되겠죠. 빠르게 열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밑에다가는 그 발을 담고 그 다음에 이불을 좀 이렇게 여기는 머리만 썼지만 머리는 오히려 쓰지 않으시고 이불을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 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열이 날 때는 이 목에다는 약간 찬 수건으로 둘러주시고요. 열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39도, 40도 이상 올라갈 때 고열이 날 때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뇌가 다칠 수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목을 싸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 고온 열 치료를 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40도, 41도의 그 물에 들어가서 이제 열 치료를 할 때도 물에 그 수치료를 할 때도 목은 반드시 감아 주셔야 돼요. 목은. 예. 자, 그 다음에는 이미 폐에 열이 들어 있을 때 네. 약간 폐렴 증세 초기라든가 이럴 때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 치료는 위험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때는 또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굉장히 답답하다 한다면 그때는 스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번은 이 수치료를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염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심할 때 욕심을 부리고 뜨거운 물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온도 계산해놓고. 나중에는 막 머리 아프고 속 느글대고 토 다 하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버티기 힘들 정도다. 그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리해서 있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천연치료는 좋은 게 하다 말아도 되는 게 천연치료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시간 딱 맞춘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 왜냐하면 열치료를 주장할 때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암이 39, 40도에서는 죽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든요. 근데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인데, 이제 류마티스 이제 이런 염증들이 사실은 이제 이름이 틀립니다. 이름이 틀린 거는 원인도 틀리다는 뜻이겠죠. 통풍은 뭐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위험하다. 요산 개청체들, 그 다음에 소주, 그리고 또 닭고기, 치킨 이런 것들. 그리고 류마티스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다. 관절염은 관절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원리는 다 같습니다. 지금 관절이 연골이 닳기도 하지만 관절 쪽에 사실은 하중을 받아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노폐물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실 관절염이 있을 때나 류마티스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수치료입니다. 물로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이 관절염에 최고 좋은 것이 수치료인데 이 반신욕 정도 그런 거를 자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완화돼요. 그리고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완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무엇을 발라주면 좋냐면 어떤 허브를 발라줘야 될까요? 관절염 있을 때 윈터그린을 꼭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윈터그린. 네, 진정, 자극, 완화 효과를 넣어줍니다.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체중을 줄이고 노폐물을 몸에서 빼주는 게 근본적인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심하게 통증이 왔을 때 그쪽에 찜질을 해주면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다는 거. 네, 굉장히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루머티스나 이제 통풍 이런 것들은요,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찬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로 시작해서 뜨거운 물로 끝내주셔야 돼요. 나중에 수치를 잘못 알려주면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거나 혹은 또 이쪽에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뜨거운 거에 시작해서 찬물로 끝나면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걸로 시작해서 뜨거운 걸로 끝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냥 원인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폴리스.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 프로폴리스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제 거. 프로폴리스는 천연 무엇이다? 써있죠? 천연 항생제이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 좀 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전 아이들하고 뽀뽀를 잘 하니까 키스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침이 닿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주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오려고 하는데 이제 넘어가요. 그때 이제 제가 쓰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이제 프로폴리스를 평상시 귀찮아서도 그렇고 까먹어서 잘 안 마시다가 딱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주 많이 먹습니다. 거의 한 번 하루 먹는 양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양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하루만 딱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걸로 스포이드로 거의 종이컵 한 컵에다가 한 5번, 7번, 8번, 어쩌면 10번까지 넣어서 마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그 스포이드를 해서 입에다 넣거나, 처음에는 막 되게 따가웠는데 이제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5번, 6번, 7번 정도를 그 스포이드로 저는 한 7번씩, 5번씩 짜서 먹으면 그날 싹 없어져 버려요.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버티기도 합니다. 자, 중증인 경우 하루에 4에서 5회,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 하루에 1, 2회 정도만 드셔도 좋은데요. 이 프로폴리스는 2시간이면 체내에서 혈액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간격을 친다면 한 번에 많이 2번을 먹는 것보다 한 번에 조금 자주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사 전에 30분 전에는 마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은데 식사 후에는 2시간 동안 마시면 안 되고 2시간 이후에 드셔주면 식사 전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석하는 양은 물 500cc에 0.5mg 우리 저 스포이드로 한 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여러분 좀 더 타실 때는 1ml에서 1.5까지 타 드셔도 돼요. 한 2번 정도, 3번, 4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를 먹을 때도 역시 면역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특히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자극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더 굉장히 많이 가렵게 만들어줘요. 그런 면역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프로폴리스는 간을 굉장히 빠르게 해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주량을 늘어나게 만들어요. 술 드시는 분들. 이거를 같이 중간중간 한 번만 드시면 술이 덜 취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숟가루도 그렇죠. 숟가루 같은 경우는 약물이 잘 안 듣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희석을 해서 물에다 드시면 됩니다. 수용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꿀이 있어요. 꿀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최고의 꿀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꿀을 뜨기 위해서 완숙꿀이 일명. 왜냐하면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봐왔고, 그 다음에 책도 읽었고, 그리고 꿀을 제가 또 수십 년은 아니지만 이제 10수년을 이제 사용해 왔고,
그리고 옛날부터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던 그 연료들을 보면은 이 꿀이 진짜 좋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좋은 꿀이 있는데 자꾸 가짜나 나쁜 꿀들이 들어와가지고 꿀을 먹으면 암 환자가 큰일 난다. 아니면 꿀이 안 좋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꿀은 진짜 좋은 꿀일 경우에요. 꿀은 천연적인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꿀이. 그래서 욕창이 생겼을 때 그 꿀을 욕창 주위에 발라주면 욕창이 빨리 나서요. 굉장히 빨리 효과가 듭니다. 여러분 상처 났을 때 혹시 어렸을 때 이 입이 부르터 보인 적 있었죠? 저도 이제 일반 음식을 먹다 이 식생을 바꿨을 때 얼굴에 딱지 같은 것도 나고 여기 입이 다 부르텄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른 게 꿀이었거든요. 꿀을 바르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살이 입 안에서도 막 씹어가지고 혀를 씹어가지고 상처에 있다 올리브유나 꿀을 이렇게 약간 물고 있으면 약간 통증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꿀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 필요하시고요. 자, 꿀이 무슨 영양제라고 써 있죠? 종합 영양제다. 또 이것도 좋은 꿀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꿀이 그 열에 의해서 영양소와 효소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 꿀은 이제 종합 영양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꿀에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단백질, 영양,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분하고 비슷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달라요. 하지만 이 꿀은 우리 위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굉장히 약할 때 이 꿀을 가지고 기력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치료, 욕창 치료, 피부 마사지. 마사지도 꿀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꿀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종이컵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한 몇 달 하실 거예요. 한두 달 하실 거예요. 한 달 이상. 그러니까 꿀을 가지고 얼굴을 마사지하면 굉장히 이제 팽팽해집니다.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 주변에 이제 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꿀을 밤꿀을 전혀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병이 7만 원인데 반병이면 1년 넘게 할 거예요. 반병이면 35,000원 갖다가 뭐 마사지 근데 사람 인식이 꼭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질환이 있죠. 위장 쪽에 내려가 보면 그 위 부문과 부문 쪽까지의 음식이 이제 들어 있을 때 위에서는 이제 강한 산을 분비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위 벽에는 뮤신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위 산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뮤신은 이걸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을 찌르는 게 있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과하게 먹었을 때, 과식을 했을 때 그때는 이 뮤신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뮤신막이 얇아지면서 상처를 입혀요. 그러면서 그쪽에 상처가 나고 회복이 안 되면 위염이 되죠.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것을 만성 위염이다. 급성 위염 같은 경우야 뭐 며칠 떼굴떼굴 굴르고 나면 좋아지지만 이 만성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만성 위염이 더 심해지다 보면 장피성 위염으로 바뀌고 위장 자체가 장처럼 이렇게 막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위 궤양이 나서 막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그쪽에 암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식도염과 위 관략근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이 식도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가 쓰립니다. 그 이쪽에 거의 역류성 뭐라고 하죠? 역류성 식도염.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은 식도염 그 염증 중에 하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위에 산이 역류해가지고 식도에 올라와서 쓰린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간식이에요. 그래서 간식이 참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시면 이 위의 문을 통해서 그 식도의 관략근들이 이제 넓어지잖아요. 식도를 마치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었을 때 보셨죠? 그 뱀을 잡아먹을 때 그 뱀의 그 부위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겼을 때는 그쪽이 커졌다가 이쪽은 줄어들고 계속 커지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뱀의 강한 그 소화제로 그 개구리를 녹여버려가지고 소화를 시키는데 식도가 마치 그래요. 음식을 넣으면 식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위 관략근 위쪽에 있는 관략근이 열립니다. 근데 음식을 자주 먹어주니까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열렸다 닫았다 하니까 나 모르겠다. 그러다가 열리는 순간 위산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시린 거예요. 이런 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항문에만 관략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를 오래 하면 100% 거의 다
위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만 안 해도 이 관략근이 나중엔 조절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위장 질환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먹는 습관이죠.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육류, 매운 음식, 식초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를 해줄 때 그 약간 지긋하게 누르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때 이제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위 통증이 있을 때 벌침을 맞아도 이 통증이 가라앉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를 강하게 하는 식물들이 또 있고요. 이 천연적인 약초들은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습니다. 요법은 아니에요. 약초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잘 드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 기본을 흐트리지 않았을 때, 기본을 엉터리로 하면서 그걸 찾아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 내 몸이 60kg 있을 때 물이 여러분 몇 프로라고 보통 가정하죠? 뭐 60에 70%로 가정하죠. 그때 체액은 42kg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소금 양은 0.9%가 돼서 378g이 돼요. 계산하시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의 몸무게를 대비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대비 제 몸 같은 경우는 400g 정도의 소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00g 정도.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금의 양이 0.9%의 양인데요.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암 환자들은 대부분 재보면은 줄어 있어요. 암 환자의 염도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줄기 전에 이미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 산도를 맞추려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과 인체 어떠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보내기도 하고 소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인체에서 계속 뭐를 빼내버려요? 계속 뭐를 빼낼까요? 나트륨 부족하면 뭐를 빼낼까요? 몸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빼겠죠. 네, 물을 빼야 뭐를 맞출 수 있어요? 0.9%의 내 체액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자꾸 몸에서 탈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자, 0.9%의 소금 양은 2리터의 물일 때요 18g 정도가 됩니다. 이거 꼭 기준하시고요. 어떤 학자들은 2리터에 1.8g으로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재림교회 학자가 써놨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다시 계산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료 오늘 몇 가지만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치료. 버금이 나죠? 어제 우리 시온이가 욕조에다 우리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는데 애들이 샴푸 한 통을 다 부어버려가지고 페퍼민트 허브 목욕을 했어요. 했는데 사진까지 찍어놔서 버금이 이렇게 나가지고 10분만 하고 나올 거를 한 30분을 해버린 것 같아요. 하고 나왔는데 이 페퍼민트 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생각한 게 야, 더울 때는 이거 할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 허브가 몸에 싹 애들이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자, 인체 체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상이 몇 도예요? 네, 모르시면 그냥 365, 한국에 365일 하면 됩니다. 36.5도에서 36.8도가 우리 몸의 정상 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미열이 있다. 몇 도일까요? 37도에서 37.6도가 약간의 미열이에요. 온도계는 이 온도계 보실 수 있으세요, 혹시요? 이거 그냥 본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온도계 보는 거 어렵게 터득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순 온도계가 잘 봐야 되는 간호사들이 보는 온도계인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 온도계 잘 나오죠, 숫자 있는 게. 그 다음에 경열 37.5도에 38도, 중등열 38도에 39도. 자, 39도 이상이면 무슨 열이라고 하죠? 네, 고열입니다. 40도가 넘어가면 좀 무서워요, 솔직히. 저도 열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자연치유 쪽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제 애들이든. 우리 아이들이 열이 나면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안에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에 옷을 짜가지고 한 겹을 입혀요. 그 다음에 또 마른 옷을 입히고 재워버리면 열이 뚝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우리 그 시아가 며칠 전에 열이 났을 때 효과를 봤고 그렇게 이제 열을 잡는데 그러나 40도 이상 넘어가서 그게 지속되면
자연치유 무조건 막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응급 상황에 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천연치료 아직까지 뭐 저는 약을 쓰진 않지만 제 유튜브에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을 때는 40도 온도계를 체크하셨다가 39도 이상 올라갈 때는 좀 주의를 하셨다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를 하시고요. 너무 40도 이상에서 오래 가다 보면 뇌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간질을 할 수 있거나 뭐라고 하죠? 그 아이들 혼수도 오고 간에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 물의 온도와 효과를 보시면요. 빨간 거는 고온인가요, 저온인가요? 빨간색은 거의 고온이고 이제 파란색은 저온이죠. 자, 온도를 보면 0도에서 물이 영하 1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나요, 혹시? 물의 온도가 영하 1도도 있었나요? 있어요? 영하 0.9도 있나요? 없죠. 물은 영하 1도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물은 0도가 최고 마지막 단계 온도입니다. 0도에서 11도까지 마취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쳐서 심하게 아플 때는 찬물에다가 손을 넣어버리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얼음 갖다 마사지 하죠. 다리에 삐었을 때 갑자기 열이 나요. 얼음을 마사지 해줍니다. 그 다음 11도에서 24도는 자극을 시켜줘요. 자극을 시켜주고 24도에서 33도는 이제 내 몸의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게 올라오면서 이제 진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38도 이상은 자극과 이제 어느 정도의 마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물을 이제 사용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중간의 물을 사용하셔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물을 사용하셔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익히시는 것도 좋고요. 이 물을 잘 사용하게 되면 몸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강장이라고 하죠. 강하게 하는. 그리고 자극을 하고 이뇨, 발한, 대사 작용 증진, 진통 해열, 방부 소독, 면역 상승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해지셔야 되는 게 사실 물입니다. 물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가정에서는 물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손쉽게 끓일 수 있고 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누가 실험 대상이냐면 나와 가족들이에요. 나와 가족들에게 항상 실험을 통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신을 얻으면 별로 크게 두렵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온냉 교차 테라피도 저번에 배웠었고요. 수건, 얼음, 커피포트, 대야들 준비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족욕은 족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든지, 혹은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건 큰 거 있죠? 내 몸을 덮을 수 있는 수건 큰 거를 하나는 찌고, 그리고 하나는 그 얼음을 넣는 물에다가 넣고, 거기서 번갈아 가면서 3분 30초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회에서 7회 정도, 30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은 뜨겁게 시작해서 차갑게 끝내시면 돼요. 아까 몇 가지만 주의하고요. 자, 림프관염. 림프가 여성분들은 문제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갑상선, 유방암, 그 다음에 이제 난소암, 뭐 이런 그 호르몬 계통의 암들이나 이제 면역력의 암들을 보면은 이 림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때 이 물을 가지고 림프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씻어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외상, 인대 부상, 손발 저림, 통증 부위, 정맥순환 장애. 손이 이렇게 뻣뻣하거나 할 때도 이 수족상을 꼭 하셔서 몸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체온이 안 올라갔을 때 반드시 체온을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온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발을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냉수 마찰도 해주시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가 오래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오십견이 있을 때는 얼음 마사지. 자,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어깨에 얼음 마사지를 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고요. 네, 각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방법은 한 가지 병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00가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몇 가지예요?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여러분들이 그 거창하고 어떤 부분 굉장히 그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배우고 하시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천연치유를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